썸네일과 제목 보셨죠? 애니 속 최악의 아빠 바로 시작합니다. 시비는 포켓몬스터 한지우의 아빠. 애니메이션 역사상 무려 25년 동안 아무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투명인간 한지우의 아빠다. 자기도 포켓몬 트레이너 하겠다며 마누라와 자식을 유기하고 가출한 상태인데 지우가 온갖 리그에서 대가리가 깨져가며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우 엄마가 남편을 원망하긴커녕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 꽤 대단한 트레이너 같지만 정작 작중 인지도나 존재감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반바지 꼬마 수준으로 제로에 가깝다. 결국 지우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들 사이에서는 성씨가 같은 한카리아스가 친아빠다. 집에 맨날 찾아오는 오박사가 찐이다. 집안일 하고 있는 마인맨이 아빠다. 라는 밈이 존재할 정도. 노답 행보는 포켓몬스터 W 스페셜 아득히 먼 푸른 하늘에서 정점을 찍는다. 누구랑요? 아빠랑. 네? 아빠랑요? 지우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험한 산까지 넘어가며 약속 장소로 뛰어갔지만 아빠는 이미 런한 상태였다. 급한 사태가 터졌다며 모자 하나 딸랑 남겨두고 도망쳐버렸다. 9위는 원피스 야솝. 해적이 부른다며 가출한 후 아내가 병으로 쓸쓸히 죽어가고 어린 우솝이 외톨이로 손가락질 받을 때도 바다에서 술만 마셔댔다. 진짜 킹받는 지점은 이 남자의 이중성이다. 정작 남의 자식인 루피에겐 온갖 다정한 척을 다하며 너만 하나들이 있다고 침이 마르도록 감성파리를 시전했다. 소름 돋는 건 루피 고향에 무려 1년이나 머물렀으면서 코앞에 있는 우솝의 섬에는 끝까지 안 갔다. 제 자식은 버려두고 남의 딸 육아에 동참해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심지어 애니 초기에는 해군 장교에게 こんなダメな親は俺一人でたくさんだ。いつも娘のそばにいてやるがいい。一人ぼっちになんてしちゃいけねえ。 라며 개똥철학 훈수까지 뒀던 인물. 심지어 다 자란 우솝과 마주칠 기회가 오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며 만남을 런해버리는 추태를 부렸다. 최근 전설적인 해적 록스마저 자식을 구하려다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진작에 아들을 버려버린 야솝을 두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약점을 셀프로 제거해버린 남자라는 조롱 섞인 최고의 밈이 돌고 있다. 8위는 헌터 엑스 헌터 짐프릭스.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최고의 헌터지만 아빠로서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갓난아기인 아들을 고향에 쿨하게 유기하고 가출했다. 얘는 돈도 많은데 양육비 한 푼 안 준 지독한 자린고비다. 곤이 헌터가 된 후 10년 전에 진이 남긴 테이프를 듣게 되는데 捕まえてみろよ。お前もハンターなんだろ? 는 말을 남긴 게 전부다. 즉 아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미션을 던져준 것. 진이 남긴 힌트를 따라 곤과 키르아는 그리드 아일랜드 게임을 입수하고 플레이하느라 온갖 개고생을 한다. 아들이 개고생 끝에 아빠가 만든 게임 속에 진입했을 때 진짜 광기가 드러난다. 지는 게임 관리자이자 사형수 출신 레이저에게 したら遠慮しねえでぶっ飛ばせよ。じゃあ殺してもいいってことだよ。 레이저가 누구인가? 목소리만 들어도 야쿠자의 느낌이 물씬 나는 헬창이다. じゃあ早速勝負をしよう。 실제로 레이저는 피구 시합에서 진짜 죽일 기세로 살인 피구를 시전했고 고는 대가리가 깨질 뻔한 사망 위기를 넘겨야 했다. 겨우 게임을 깨고 아빠를 만나러 이동 마법을 썼더니 이번엔 졸렬한 시스템을 파놓았다. 혼자 오면 만나주고 친구랑 같이 오면 다른 곳으로 날려버리게 설정해둔 것. 이유는 친구 데리고 오면 부끄러워서였다. 정 떨어지는 정점은 나중에 곤이 온몸이 걸레짝이 되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다. 지는 지 동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며 병문안조차 안 오고 방관했다. 빡친 레어리오가 주먹으로 진의 뚝배기를 깨버리자 주변 헌터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을 정도다. 나중에 살아난 아들을 보고도 도망치려다 집단 야유를 처먹고서야 마지못해 세계수 꼭대기에서 아들을 만나준 역대급 찌질한 아빠다. 7위는 주술회전 토지 후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빌런이지만 아버지로선 실드 불가능한 막장 아빠의 표본이다. 평생 경마와 경륜에 미쳐 살았고 돈이 떨어지면 여러 여자의 집을 전전하며 빌부터 사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다. 진짜 킹받는 지점은 친아들 이름을 까먹는 레전드 망언을 남겼다. めぐみは元気か?誰だっけ? 이 남자의 막장 행보는 단순히 방치해서 끝나지 않고 자식 판매 계약으로 진화한다. 아들 메구미가 대박 재능을 타고난 걸 알게 되자 오직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증오하던 가문을 찾아갔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성급금으로 주면 나중에 아들을 가문에 넘기겠다 라며 자식을 담보로 인신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나중에는 나름 감동적인 척하며 잘생긴 얼굴 하나 믿고 이미지 세탁까지 하려고 했다. 유기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엔데버. 대외적으론 멋진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집구석을 들여다보면 현실 강력 범죄 수준의 지독한 아동 학대범이다. 이 남자의 광기는 콩라인의 열등감에서 시작됐다. 자기 손으로 1등할 자신이 없자 올마이트를 뛰어넘을 자식을 낳기 위해 강제로 정략 결혼을 감행했다. 화염과 얼음을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천재를 뽑기 위해 마치 강아지 품종 개량하듯 자식을 낳는 인간 가차를 시도한 것. 그렇게 주사위를 굴리다 막내 아들 쇼토가 초대박 SSR 등급으로 나오자 본격적인 광기가 폭발한다. 고작 5살짜리를 방에 가둬두고 토할 때까지 때리며 훈련을 시켰고 다른 형제들과 격리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남자는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멸로 몰고 갔다. こんな形で認めんぞ認めてたまるか 지독한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정신적으로 붕괴하자 훈련에 방해된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멘탈이 나간 아내가 어린 쇼토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붓는 비극이 터졌는데 사실상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방화쇠를 당긴 원흉이 엔데버다. 게다가 이 남자의 학대 때문에 버려진 실패자 큰아들은 아빠에 대한 증오 하나로 세계관 최강급 빌런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한다. 5위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카리 겐도. 오직 죽은 마누라를 다시 만나겠다는 개인적인 집착 때문에 친아들의 인생을 배터리처럼 갈아 넣은 인물이다. 아내가 죽자마자 4살짜리 아들을 남의 손에 버려두고 10년 동안 철저하게 방치했다. 그러다 사춘기가 된 아들을 갑자기 호출하더니 乗るなら早くしろ出なければ帰れ 명령을 내린다. 훈련은커녕 조종법도 모르는 자식을 사지로 등 떠민 것. 더 소름 돋는 건 신지가 탄 로봇에 죽은 아내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겐도에게 신지는 아들이 아니라 아내 복원 계획을 가동하기 위한 에바의 부품이자 기폭제에 불과했다. エヴァンがただの第一使徒のコピーなんかじゃないのはわかる。 이 인간의 비정함의 정점은 신지의 친구가 탄 에바가 사도로 변하자 이때 겐도는 아들의 제어권을 강제로 빼앗아 신지의 눈앞에서 친한 친구를 제 손으로 처참하게 밟아 으스러뜨리게 만든다. 이 정신 나간 트라우마 주입으로 아들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 와중에 마누라의 유전자를 복제한 레이는 곁에 끼고 살면서 친아들에겐 늘 차가운 외면과 무시만 날렸다.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치던 소년 신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4위는 나루토, 4대 카제카게 라사. 마을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목적 하나로 갓 태어난 친아들의 몸에 괴물 1미를 집어넣는 생체 실험을 감행했다. 여기까지는 주인공 나루토, 아빠인 미나토와 비슷해 보이지만 미나토는 마을 멸망 직전 어쩔 수 없이 내린 고뇌의 선택이었다. 반면 라사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자식을 병기로 취급했다. 심지어 라사는 친아들을 괴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통제가 안 되자 자객을 무려 6번이나 보내 친아들을 청부 암살하려고 했다. 倍じゃ暴走が起き始めた 괴물이 깃들었다는 이유로 온 마을과 친형제들에게까지 따돌림 당하던 어린 가하라를 구해 주기는커녕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다. 진짜 막장의 정점은 라사는 자식의 가치를 테스트하겠다는 명목으로 가하라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외삼촌 야샤마루에게 암살 명령을 내린다. 그것도 모자라 あなたは愛されてなどいなかった 라는 거짓말까지 하도록 지시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삼촌의 배신과 엄마의 저주라는 충격에 자식이 폭주하자 라사는 기다렸다는 듯 やはりダメかガーラは失敗作だった 쐐기를 박아버린다. 이 사건 이후 가하라는 눈물이 메마른 사이코패스로 자라났고 나루토를 만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야 했다. 오죽하면 가하라가 무한 츠쿠요미에 걸렸을 때 평범하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소박한 꿈을 꾸었을까 싶다. 3위는 원피스, 빈스모크 저지.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광기를 부린 인물이다. 과학자였던 저지는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야욕 하나로 임신한 아내의 뱃속에 있는 내 쌍둥이에게 유전자 개조, 생체 실험을 감행했다.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인간 병기를 만들려 한 것. 그 결과 다른 형제들은 감정이 없는 괴물로 태어났지만 오직 상디만 평범한 인간의 감정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디의 지옥이 시작된다. 저지에게 평범하고 인간적인 상디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긴 실패작이자 가문의 수치였다. 형제들이 상디를 무자비하게 폭행할 때도 방관했고 도리어 피 흘리는 어린 상디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고작 6살짜리 친아들 얼굴에 철가면을 씌워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나중에 상디가 울면서 도망치겠다고 하자 붙잡기는커녕 私がお前の父親であることは絶対に人前では口に出さないでくれ。 이 쓰레기 짓은 상디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진다. 사왕 빅맘 가문과의 정략 결혼이 필요해지자 아까운 성공작 아들들 대신에 과거에 버렸던 실패작 상디를 강제로 붙잡아와 제물로 바치려 했다. 훗날 저지의 가문이 배신당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것은 그가 그렇게 멸시하던 실패작 상디였다. 하지만 목숨을 구걸받은 순간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상디를 외면한 노답 아빠다. 2위는 바퀴 시리즈 한마 유지로. 지상 최강이 된 후 싸울 상대가 없어 지루해지자 나와 대등하게 싸울 상대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며 아들 한마 바퀴를 낳았다. 자식을 싸움 전용 샌드백으로 키우려고 태어나게 한 것. 바퀴를 강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학생인 아들을 전쟁터에 밀어넣거나 야생 괴수와 싸우게 만들었다. 아들의 투지를 돋구겠다며 바퀴와 친했던 야생 원숭이를 때려잡아 그 목을 잘라 들고 나타나 어린아이처럼 신나했다. 그리고 난 후 중학생 아들을 상대로 목숨 건 대결을 성사했다. 이때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들을 구하려 엄마가 온몸으로 막아서자 유지로는 자기 아내마저 껴안아 척추를 꺾어 살해했다. 자식에게 공포를 주려고 눈앞에서 엄마를 살해한 것. 게다가 전 세계에 강한 유전자를 퍼뜨리겠다며 아무 여자에게나 씨를 뿌리고 다녔다. 그렇게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인 잭 한마는 아빠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수명을 깎는 약물과 신체 개조를 감행해야 했다. 유지로는 이 아들을 가볍게 쓰러뜨린 후 하루에 2번이나 패배하는 바보라며 조롱까지 했다. 사상 최강의 부자 싸움 편에서는 바퀴와 유지로 간의 싸움이 진행되면서 부자 간의 우애를 선보이는데 이때 바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子が父親に褒められた際の感激。 난타전 후 유지로는 바퀴가 계속해서 싸우려는 투지를 보이자 만족했는지 자신이 패배했다고 인정하고 뜬금없이 상상 속 에어 된장국을 만들어 바퀴에게 대접한다. 그래도 잭에게는 호텔에서 랍스타를 먹여줬는데 바퀴에게는 제대로 된 밥도 주지 않았다. 대망의 1위는 강철의 연금술사 쇼 터커. 쇼 터커는 지극히 개인적인 탐욕과 실적을 위해 친자식을 실험 재료로 바쳐버린 인간 말종이다. 매년 돌아오는 실적 평가를 앞두고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자 실적에 눈이 먼 터커가 자신을 그토록 잘 따르던 친딸 리나와 반려견 알렉산더를 강제로 융합해 키메라로 만들어버린 것. 분노한 에드워드가 주먹이 피떡이 될 때까지 자신을 때려 눕히자 同じだよ君も私も 자신의 실패와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린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놓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당당하게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